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6명으로 오늘 신규 확진은 6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대유행 우려 속에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혈전 논란으로 접종을 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다음 주쯤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2분기 접종 대상자의 67%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논란이 커진 만큼 접종률도 떨어져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며 총사퇴하고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주변을 사들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도 구속되는 등 공직자 투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토킹 살해범 김태현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됩니다. 국선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고 있는 김태현이 포토라인에서 잠시라도 마스크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확대되면서 작은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혈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부가 60세 미만의 접종을 우선 보류했죠. 오는 일요일에 재개 여부를 발표하는데 논란이 커진 만큼 접종률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급 부족에 4차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접종 계획은 물론 11월 집단 면역 달성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 안정성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매우 드문 부작용이지만 혈소판 감소가 동반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과 희귀혈전의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접종 권고는 유지했습니다. has confirmed that the benefits of the AstraZeneca vaccine in preventing COVID-19 overall outweigh the risks of side effects.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관성이 명백해지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60세 이상, 벨기에는 56세 이상, 스페인은 60에서 65세만 접종하기로 했고 영국은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제 저녁 긴급히 60세 미만 237만 명에 대한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오는 11일 접종 재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접종이 재개되더라도 불안감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체할 다른 백신도 없는 터라 접종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관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한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분기 계획이라든지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11월 집단 면역 계획에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센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최근 유행 확산세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핵심 지표인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43명 수준으로 2.5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 중인데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간서로 바뀐 것이 저명해졌거든요. 지금 시점에 개입이 이루어져야 아마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에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단계 격상 시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들은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식당은 밤 9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거리두기 방침이 반복적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또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수 있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볼멘 소리도 높습니다.
거의 쓰러진 단계가 왔잖아요. 낮에 영업은 이런 데는 거의 뭐 제한이 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확산세가 주로 나타나는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들만 선별 규제할 가능성도 큽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률적인 단계 인상은 문제가 있다며 실효성을 신경 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가 4차 대유행을 가져왔다는 비판과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제부터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각각 현충원과 충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엔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 적었고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직원들에게 변화와 화합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마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첫 외부 일정은 서울시의회 의장단 예방.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일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성동구 서울시 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충렬사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부산의 나라사랑, 역사적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고 계승하겠다고 썼습니다. 당선증은 부산 시민들이 주는 명령서라고 표현한 박 시장은 온라인 취임식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공식 1호로 결재한 박 시장은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접종 상황을 챙겼습니다. 시정 업무 첫날,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은 몸을 한껏 낮추며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여권에선 책임 논의, 야권에선 통합 논의 거론되며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 참패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며 당분간 두문불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수 없었던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롭습니다. 여권 선두주자로서 독주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는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 제3의 후보가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권은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통합론이 거론되며 개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접촉을 염두에 둔 듯 자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승리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우며 승리에 기여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준비에 들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세력을 갖춘 이후 국민의힘 안 대표와의 3자 통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하루 앞두고 전직 미식 축구 선수가 자신의 주치의와 가족 등
5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 헬기가 떠다니고 경찰차와 소방차도 총출동했습니다. 이곳 마을에 살던 70살 의사 로버트 레슬리 박사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레슬리 박사의 아내와 손자 2명, 레슬리 박사 집에서 일하던 직원 1명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And Dr. Leslie was my doctor growing up. So that's how this is kind of a little hard on me. But Dr. Leslie has been one of those people that everybody knows. 범인은 바로 전직 프로미식 축구 선수였던 33살 필립 애덤스. 범행 직후 달아나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결국 자신의 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뇌진탕 등 갖가지 부상에 시달렸던 애덤스는 숨진 레슬리 박사의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총기 규제 조치 발표를 예정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특히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새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이 오늘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은 김태현을 검찰로 넘기기 전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인데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김태현. 경찰은 오늘 오전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후 김태현의 실제 얼굴이 노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코로나 상황과 방역 수칙에 따라 김태현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김태현에게 지속적 괴롭힘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추가해 총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와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할 때 김태현의 비정상적 관계 집착과 피해의식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제 요구 등의 정황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대화방에서 만난 구성원들이 자신을 차단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해명하고자 큰딸을 찾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태현은 그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고 혼자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구미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숨진 여자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인 것으로 확인된 22살 김모 씨에 대한 재판으로 김 씨는 살인 등 4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아이의 관계 등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37일 만에 LH 직원이 현직 가운데는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전직 경기도청 간부도 용인 지역 개발 예정지를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LH 직원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내부 개발 정보 이용해서 땅 사신 거 맞으신가요? 이 직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5년 완주 삼봉지구 개발부지 일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들인 땅은 1,000제곱미터가 넘는데 5년 뒤에 땅값이 40% 넘게 올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LH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용인 지역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 김모 씨도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부지 개발 공식화되기 전에 땅을 구입하셨는데 그 땅 구입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김 씨는 지난 2018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용인 지역 땅을 5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사업 계획이 발표되자 땅값이 25억 원으로 5배나 뛰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LH 직원과 같은 이유로 발부됐습니다.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12일 진행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택배 노조가 전처럼 지상 통행을 재개해달라며 서울의 한 공원형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손수레로는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건강권도 해친다는 주장인데 해당 아파트의 일부 주민은 발끈했습니다.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년째 택배 일을 하는 원영부 씨는 매일같이 단속 걱정을 해야 합니다. 상습 정체 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약 3년 전 단지 측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은 뒤부터 원 씨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손수레로 물건을 날라왔습니다. 아니면 5분 아니면 다 끝나는 거를 여기서 분류 작업하고 고객님 물건 싣고 저 끝동까지 가면 거의 한 1.5km 나요. 그러면 택배 노조가 파악한 손수레 배송 단지는 전국적으로 179곳입니다. 이 단지들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자비를 들여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개조를 해야 합니다. 제 키가 170cm인데 성인 남성과 비교하면 다소 작은 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허리가 반으로 접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택배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문앞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수는 되는데 택배는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단지의 일부 입주민들은 단톡방에서 택배 노조의 실력 행사에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형 아파트 단지와 택배 노조 사이에 해법 마련은 실종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열렸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재치 있는 입담으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감독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자랜드를 꺾고 KCC와의 4강전을 꿈꾸는 강을준 고양 오리온 감독은 어록 제조기다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기리그 때 KCC 전주 3번을 갔는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전주 비빔밥을 먹으러 내려가겠습니다. 최고의 흥행 카드로 꼽히는 KGC와 KT의 맞대결을 앞두고 이재도와 허우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제 매치업 상대인 허운 선수를 가장 저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플레이오프 때는 평균 반 정도를 줄이는데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도 선수가 저를 반으로 이렇게 막는다고 했는데 파울 개수를 2배로 늘려서 빨리 벤치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정규 시즌 MVP에 오른 KCC 송교창은 통합 우승을 하면 팬들의 요청을 기꺼이 하겠다고 우승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통합 우승이라는 좋은 일이 다가오면은 팬분들께서 올려주시면은 그거 하겠습니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는 내일 오리온과 전자랜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들이 전한 목격담 중엔 자신을 희생하며 약자를 배려한 영웅들이 많은데요.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무전기사의 유품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흘려 쓴 듯한 엽서 한 장. 뒷면에는 영국에서 건조 중인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사진이 인쇄돼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무전기사 잭 필립스가 항해 몇 주 전 여동생에게 보낸 엽서인데요. 타이타닉은 1912년 첫 항해에서 1,500여 명과 함께 침몰해버린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하죠. 잭 필립스는 끝까지 남아 구조 신호를 보내다 숨졌지만 그의 노력은 700여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고 109주기를 맞아 경매에 나온 이 엽서는 한화 1,600여만 원에 낙찰될 걸로 기대된다네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뉴욕 필하모닉이 돌아왔습니다. 1년여 만에 홈 무대에서 연 감동적인 연주회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케스트라의 묵직하고 잔잔한 선율이 링컨 센터 앞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뉴욕 필하모닉이 의료진과 필수 인력을 위해 준비한 작은 콘서트입니다. 모두가 멀찍이 떨어져 앉았지만 한마음으로 음악을 즐겼는데요. 관객도 연주자도 이번 공연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반환점을 도는 기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으로선 1년여 만에 안방인 링컨 센터에 돌아온 건데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야외 무대 등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 식품 기업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란 슬로건으로 커피를 광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 런던에 정말로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카페가 생겼습니다. 공원 한편의 빨간 부스. 런던에서 가장 작은 카페인데요. 한쪽에선 에스프레소를, 다른 쪽에선 티라미수 케이크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응급 제세 동기가 있었는데 오래 방치된 부스를 지역사회에 팔아 이색 카페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한 대 비용은 고작 $2.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부스를 사들여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소나 수리점, 빵가게로도 변신했다고요. 물론 제세 동기도 다른 곳에 설치했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계속해서 큰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따라서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봄볕에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의 낮 기온 19도, 광주 21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만큼이나 날이 따스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속초와 울진 11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동풍이 유입되는 영동 남부와 경북 북동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5mm 안팎의 비가 기온이 낮은 산지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남부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영남 해안에서도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올 텐데요. 양은 적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남부 곳곳과 제주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 20도, 대구 14도, 부산 16도로 서쪽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전국에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